대통령께서 제시한 첫째 기준처럼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질문을 한 점 의혹 없도록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투명한 인사청문 절차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자유롭고 철저한 신상 검증에 최선을 다해 기꺼이 임하겠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고 미처 못 챙긴 일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지체 없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외교 통상 사안의 실마리를 풀고자 총리 인준도, 장관 임명도, 경호실 정비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G7 참석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총리 후보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엄숙하고 울컥합니다. 새 대통령과 정부, 국민이 함께 헤쳐가야 할 험난한 시간의 상징적 예고이지만 그만큼 더 전력 투구해서 국정을 완벽히 챙겨가자는 말씀을 모든 공직자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인사청문 등을 통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야권이랑 이제 온라인상에서 김 후보자님한테 지난 1985년 이제 미국문화원 정부 사건 관련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이제 소문 같은 소문들이 이제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합리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미국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고 또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사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의 주요한 역할이 각 주변국과 그 주변국이 가장 중시하는 논리에 따라서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를 했던 것도
미국이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그 판단은 지금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 또는 문제 제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새 정부와 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놓고 또 그 해법을 놓고 풍부한 논의를 벌이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기조를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IMF 97년도 상황에 이현재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던 IMF 비대위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시 초선 재선 시절에 재경위 정무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경험이나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비교적 경제 정책을 쭉 다뤘고 당시 가장 우리 최근 근세사에서 구조조정 관련한 사안들이 많을 때 그 경제정책의 실물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꾸준히 그분들과 교류를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좀 과장 같다 하는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실직자가 거리로 막 나서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IMF보다 더한 위기다라는 저의 진단이 과장 아니냐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기사가 조금 전체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그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추세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하강 내지 침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산업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환경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 주요 5개국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가라든가 부채 등등의 상황이 국가 재정을 포함해서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판이 바뀌는 상황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담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사실은 일정한 유산을 남겨놨다기보다는 부채를 극심하게 남겨놓은 상태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장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중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초단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경제 성장의 회복이라는 절대 과제와 함께 우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어떻게 당장의 이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할까 등등의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해 왔고 대통령님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해 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 회의를 마치시고 현충원 행사 후에 현충일 행사 이후에 시장을 가시고 물가 문제를 제기하시고 라면 값을 제기하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 특히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점심값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물가대책 간담회를 좀 열어서 제가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국무총리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국민주권을 철학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추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천된 인사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의사를 존중하는 폭을 넓혀온 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에 비춰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는 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집단지성의 시대에 미처 못 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도처에 숨어있는 고수들 또는 도처에 존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국민들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추천받고, 그것들을 국민과 국정 담당 세력들이 대화하면서 풀어가면서 그 중에서 한 분이 될지 여러분이 될지, 또는 아직은 국민들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을 막상 검증해 보니 지금까지의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한 분도 못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정신 자체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징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으로 저의 과료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풍부하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이나 이런 데서 또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기초적인 조사는 마치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뭐 완납을 했느냐 등등의 질문은 사실은 기초적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의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외부 영입의 일을 대부분 담당했는데요. 그래서 중도이던 정은경 전 청장뿐만 아니라 보수에 속했던 권오을, 이인기, 허은하, 김용남, 김상욱, 이석연, 이런 분들을 제가 담당해서 마지막에 전화를 드리고 모셔오는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대선 당시에 진짜 보수, 민주 보수라는 식을 통해서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때 모였던 분들이 앞으로 진정한 합리적 애국적 보수의 영역을 민주당 내에서 넓혀가자 하는 결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비록 제가 몸을 정부로 옮기게 되지만은 그분들이 정치권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역할을 아주 과감하고 활기차고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새로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변화와 확산에 도움이 되고 국정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입장했을 때 저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그냥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놨을 때 대통령이 연설하면 저는 일어나고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야당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의 합리적인 핵심이 뭘까? 그 표현이 혹시 간혹 제 마음이나 귀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제기하시는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뭘까라는 것들에 고민하면서 듣는 그런 귀를 조금 훈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를 말씀하시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우리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 내지는 관세 협상을 풀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무총리로 지명된 날,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대통령이 모시고 몇 사람이 나누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준 사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했던 고노 요헤이 전 외상의 아들인 고노 타로 전 외상이었습니다. 저와 30년 정도 된 친구입니다. 일본의 그 정계의 주요한 분들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교류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일 관계가 과거는 과거이되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나눠왔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 전화를 어떻게 알고 바로 주셔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대통령님 앞에서 받은 적이 있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그 직전에 대통령님이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 그 인사 지명 기자간담회 하실 때 질문이 있어서 마침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표현을 막 하셨던 직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관심을 표시하길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외교적 일관성은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즉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헌법적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한일 관계가 축적해온 외교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동시적으로 새 대통령과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으로 나는 알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라는 답을 했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첫 질문과 마지막 질문이 연동되는데, 제가 비교적 미국이나 트럼프 정부, 일본, 중국 등등에 두루 관심을 갖고 교류 관계를 좀 지속해 오면서 깊이 있게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외교관계와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옳겠는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생각을 조금 해온 편이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된다면 총리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롤모델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건 총리의 롤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의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국민 주권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집단주성을 발휘하고 있고, 그 국민의 집단지성을 존중하고 받들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급적 직접적인 소통, 직접적인 전달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우리 직원들이 말리지 않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소통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수백만의 국민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매일 하실 수는 없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설명, 소통 이런 것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30분 예정되어 있었는데 56분 7분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악수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들고 왔구나.